주식개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뭐 신풍 그리고 에비프로바이오 하고 파미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ELP라고 있었는데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 외인 기간 쌍매수 들어갔고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고 여전히 오늘도 자사주를 샀어요. 자사주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지점까지 좀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표시한 지점까지 딱 찍고서 조금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저번주에 보는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권했던 이유는 요쪽에 떨어지는 지점하고 요쪽에 상승 직전에 그 지점을 표시한 거였는데 같이 겹치는 부분까지 오게 되면 여기까지 아마 떨어지면 반등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오르기 직전에 며칠 있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한번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요날 그렇게 크게 빠져가지고 설마 이렇게 또 직선으로 빠질까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신용 물량들 조정한다고 신용 턴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신용 털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 제가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죠. 신용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신용이 많다. 제가 걱정했는데 신용을 쓴 것보다 갚으려는 그 비중이 너무 적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신용을 1,000원을 빌렸으면은 갚는 거는 300원 밖에 안 갚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얘는 신용을 너무 써서 이거 걱정이라고 제가 계속 말했는데 오늘은 이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프로그램 매도세로 외인이 분위기 잡고 실질적으로 이 개미 그러니까 주주 입장 신용 썼던 주주들이 이게 털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누가 털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를 요날 있죠. 18일날 보면 요 정도 매도를 했죠. 프로그램 외인도 이 정도 매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외인이 매도를 했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정도 매도했죠. 14일날 거의 비슷하죠. 외인이 매도를 해서 물량을 내린 물량은 요날하고 요날이에요. 그리고 요날 빨간 날 요날은 매수를 했어요. 외인이. 근데 중요한 거는 외인이 물량을 요만큼밖에 매도 안하고 매수를 이만큼 했다는 거는 외인이 요만큼 내리면서 이건 호가창이 가볍잖아요. 호가창이 가벼운 거는 올리기도 좋지만 내리기도 되게 좋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분위기 잡은 거예요. 적은 물량으로 내려놓고 신용들이 쫄아갖고 막 내려 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에 대해서 원망도 못해. 이거는. 신용은 진짜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맨 처음에 배우면 신용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가능하면 이거부터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신용은. 시간이 촉박하거든. 분위기가 장도 안 좋고 내일이 금요일 장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날에는 수익 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어쩌면은 어저께 좀 반등 주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신용을 땡겨서 마지막에 장 막판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오늘 그냥 갑자기 하락 분위기고 그러니까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가 있잖아. 금요일날. 그런 부분을 증권사애들도 잘 알고 외인들도 잘 알아요. 외인들도 그 개인이 신용 지금 얼마나 썼는지 종목에 썼는지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수를 잃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신용을 안 쓰는 거예요.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벌써 무너졌죠. 월봉에서도 지금 이제 무너질라 그래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쨌든 신용은 가능하시면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신용은 좀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좀 잘 컨트롤해서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외인 기간 쌍매도 들어갔고 개인이 매수했고요.
프로그램 매도를 했습니다. 웨인이 밀었네요. 프로그램으로 일단 지수가 빠지니까 일단 밀고 보자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매매 동향인데 요거는 ELP는 뭐 여전하네요. 이렇게 금융 증권사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SK바이오팜 볼게요. 이렇게 매도를 하고 투신해서 오늘 조금 들어왔네요. 들어오고 보험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검은 머리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은 머리 내 외국인이 검은 머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뭐 그렇게 뭐 오늘 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땐 일봉으로 봤을 땐 좀 하락하는 추세로 나왔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좀 다운된 바닥 좀 떨어지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월봉 월봉도 매나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요번 주도 그렇고 요번 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번 달에 이게 음봉인 게 아니라 보합이나 요 박스권 있죠. 그러니까 16만 9천 원, 그러니까 17만 원 선을 지켜줘야 돼요. 요 선을 최소한은 지켜줘야 돼요. 요 박스권 안에는 돌파해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조금 보합 상태로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뭐 코로나 3단계까지 이 3단계로 하면 지역과 지역의 그러니까 이동이 좀 힘든 뭐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죽어버리겠죠. 게다가 또 북한에 의해 진짜 미국하고 중국도 감당하기 힘든데 북한까지 이제는 뭐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 건너서는 뭐 다 여기저기 다 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계속 하락해 버리니까 뭐 얘로 뭐 지금 한다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여기 또 얘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마 뭐 대북주나 그런 게 시간에 다 상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너무 힘드네요. 이거 주식하기가 좀 내일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신용을 한번 볼게요. SK바이오팜 이렇게 좀 신용 관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요 앞전에 제가 ELP 같은 경우는 1000원 빌리면은 300원 갖고 700원 쌓여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신규로 빌린 만큼 그대로 다 갚아요. 한 98% 정도 돈을. 어쩔 때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죠. 18일날 같은 경우는 내가 신용을 신규로 빌린 양보다 갚은 양이 한 110%, 120% 정도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신용 관리를 조금씩 하면서 이거 초반에 이때 12일 날이죠. 제가 신용을 너무 많이 썼다. 이거 불안하다 그랬는데 12일 날 이후로 13일부터는 신용 관리를 했어요. 조금씩 내가 빌린 돈보다 더 조금씩 더 갚은 거예요. 갚아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요 다음 종목 설명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신용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내가 빌린 신용보다도 더 많이 갚는 거죠. 얘 같은 경우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도 돈을 벌고 있잖아요. 얘는 10%, 12% 정도 돈 벌고 있네요. 공매도도 수익 난 건데 뭐 공매도 때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난 애들 거 지금 조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돈 찾아갖고. SK바이오팜은 제가 봤을 때 중장기라서 그렇지 원래 단타 위주로 많이 제가 하는데 제가 7월 말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9월 달에 공매도나 그 신용 부분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안전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이 잡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 편하잖아요. 오늘 같은 장에 2% 이상 빠진 종목이 태반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거의 4, 5%씩 기본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딕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장점인지 싶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어쨌든 신용은 잘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하고 있는 게 딕이 호재네요. 굳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뭐
북한이나 이렇게 막 악재가 터지긴 하는데 옵션 만기일도 그렇고 내일도 좀 잘 좀 이렇게 좀 버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파미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미셀 오늘 외인은 매수했고 기관 매도하고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었고요. 일봉으로 잠깐 봤을 때 요때 2포까지 떨어졌다가 요때까지도 오르고 여기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찍으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21,900원 요 손을 계속 지금 맞닥뜨리는 게 이걸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요 박스권에서 지금 제가 분명히 여기가 박스권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돌파를 지금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요 손을.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물량들 지금 어떻게든 분위기 조성해서 이 위에 있는 애들 거 있죠? 여기 있는 물량 애들 거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그러려면 오르는 척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물량 조금씩이라도 털고.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양봉으로 좀 바뀌었네요. 월봉 봤을 때도 딱 박스권 센터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미셀 기간 사채업자 오늘은 매수 안 했네요. 일단 사채업자가 매도를 안 때린 것만 해도 아직까지 올라갈 그거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올라갈 게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을 한번 볼게요. 파미셀 신용은 어저께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십시오. 파미셀 종목이 오르는 거는 신용관리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 같은 경우 14일날 쉽게 말해서 신용을 빌렸어요. 3,600원 빌렸어요. 예를 들어서 3,660원을 빌렸어요. 근데 갚는 거는 4,550원을 갚았어요. 4,550원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벌써 1,000원 정도를 더 갚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매나 마찬가지. 2,300원 빌렸으면은 3,000원 700원을 갚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신용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빌린 것보다는 상환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갚으면서 주가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을 털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용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식으로 해서 신용을 상환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신용 비율이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신용을 땡겨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신용들을. 그러면서 주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리가 되게 잘 들어가니까 신용 걱정 안 해도 되죠. 주식도 이렇게 안 좋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지만 파미셀하고 에비프로바이오는 진짜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장 좋을 때 뛰기 얘네 소외받았었잖아요. 얘는 계속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막상 신용 지금 터는 거 문제 생기고 막 주가 조정할 때 얘네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어저께도 보시면 신용을 엄청 많이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파미셀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미셀은 외인 매수에 투신 조금 들어왔고 금융투자 얘네도 오늘 3호는 아직까지 안 털었기 때문에 좀 살아있고 전반적으로 뭐 별 문제는 없네요. 일단 수급 자체 신용도 깔끔하고 여기 좋고 공매도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해갖고 8월 20일까지 해서 공매도는 130% 정도? 14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40% 정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140% 정도 눈탱이 맞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오른 거 치고는 뭐 그렇게 공매도 저 정도면 양호한 거니까 파미셀 한번 좋은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 한번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추세선이 아직 흔들림이 없어요.
일봉, 주봉, 월봉. 어쨌든 한번 요번 달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해갖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꾸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 지점 한번 확인했고, 여기 확인했고, 여기 확인했고, 이 위에 있는 물량들 돌파하려고 계속 지금 도전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종목 AB프로바이오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AB프로바이오가 참 8%까지 올라갔다가 4%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외인 기간 쌍매수 들어갔고 개인이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 매수세 좋고요. 일단 요 지점까지 딱 찍고서 다시 내려왔네요. 내려온 게 지금 제가 요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3분봉으로 봐야 되나? 예, 제가 아마 요 앞전 방송에서 요때죠, 며칠 전에 요거 자꾸 깔짝깔짝 하는 거는 운동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거다,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확인했죠, 똑같이. 그리고 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확 올라갔죠, 여기서. 그죠? 오늘 확 올라갔는데 이게 뭐냐, 요날 요 확인한 지점이죠. 요 지점 740원 정도, 745원 요 지점 제가 뭔가를 자꾸 확인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확인한 지점 그냥 가볍게 더 돌파해갖고 이 위로 올라갔죠. 결론적으로는 요 확인한 지점까지 얘가 딱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게 오늘도 보면은 진짜 얘 같은 경우 운전을 잘하는 게 또 막판에 아마 조금 올렸을 거예요. 그 전에 계속 떨어져 있다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해갖고 올렸다 조정 주고 마지막에 좀 올렸는데, 얘 같은 경우 진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어떻게 보면 얘도 신용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AB프로바이오 신용 계속 안 썼어요. 얘 계속 안 쓰다가 지금 최근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오늘은 어저께군요. 어저께 신용 쓴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갚으려고 해요. 엊그저께는 쓴 만큼 그대로 다 갚고, 얘 같은 경우 신용을 쓰게 되면 한 80% 정도는 갚는 것 같아요. 한 80%에서 70% 정도는 신용을 좀 갚는 건데, 조금 신용 부분이 좀 썼다는 게 조금 불안한 건데,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요렇게 좀 신용 좀 쓰다가 이렇게 크게 한 방 좀 터트렸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터트려주면 세력들이 한번 쫙 올리는 거거든요. 상갔군요. 요때 요런 식으로 신용을 한번 하루 전날 이렇게 매집 들어가고 그 다음날 틀어갖고 올려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인 것처럼 조금 요것도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요번 달 말까지는 그래도 뭐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오늘은 투신이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증권사에도 좀 했고, 기타 법인, 내외국인, 얘네들이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타 법인이나 내외국인이나 같은 애들이에요. 거의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런,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은머리 외인 있잖아요. 그게 얘네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요 종목은 뭐 수급 자체도 지금 나쁘지도 않고, 차트적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제가 요 지점에서 양봉으로 바뀌면 가장 베스트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어저께 말했던 그런 부분을 바로 오늘 뭐 바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깔끔하게 이제 반등하는 차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쁘게. 제가 어저께도 표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모양으로 된다 그랬는데, 오늘 딱 그런 모양새를 띄워줬네요. 고맙게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도 음봉에서 또 양봉으로 바뀌면서 바닥 이쪽에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선을 보이는 거죠. 이쪽 바닥들. 그죠? 여기 바닥들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베스트가 요 800원대 요거를 돌파를 해서 양봉 모양으로 딱 뜨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차트 모양 진짜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일 요 부분을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843원 정도 좀 돌파를 해서 모양새를 좀 이쁘게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1000원대를 좀 운동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050원 하고 요 1070원 사이에 요 갭이 있어요. 갭은 항상 메꿔야 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금액을 만든 이유도 여기 있는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요. 요 갭을. 그래서 요 840원까지는 가야지만 요 갭을 메꿔지기 때문에 요 갭을 메꿔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갭을 메꾸러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장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내일 만약에 요 843원 정도만 진짜 맞춰준다면은 진짜 되게 다음 주는 진짜 기대를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많이 물려 계신 분들 탈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대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은 요 정도 됐고 공매도 한번 볼까요? 잠깐. 요거 같은 경우도 공매도 뭐 얘도 뭐 공매도에서 한 2% 공매도 친애들이 한 2% 먹었네요 돈을. 공매도 걱정도 없네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걱정도 없고 신용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신용 걱정 없는 애들이 오늘 다 상승했어요. 보면은 공매도하고 신용 걱정 없는 애들이 아마 당분간은 요번 달 말은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에비프로바이오에 대해서는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요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신풍제약이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 부분은 아예 쓰질 않았어요. 상한만 하고 요 신용 부분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신풍이. 그리고 투신 기타 법인 좀 매수하고 외인 개인하고 기관만 일단 매도를 했네요. 요거 같은 경우. 그리고 공매도 한번 볼게요. 어휴, 공매도가 1000%네요. 와,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저께 제가 방송했을 때 공매도가 900%였는데 공매도가 요게 좀 신풍제약이 공매도가 조금 걸리네요. 공매도가 조금 걸리고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선을 띄고 있고요. 요 지점 일단 요 지점을 제가 앞전에도 방송했지만 요 지점을 제가 말씀한 이유는 요 갭을 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을 한 번 정도는 돌파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녹화를 떴을 때는 이걸 제가 기사를 못 봐가지고 좀 제가 5시 정도부터 녹화를 뜨고 편집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래갖고 저거를 제가 체크를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와 신풍 뭐 어쨌든 뭐 신용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 걱정할 필요가 조금 없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거의 코로나 관련주가 거의 위에 상승돼 있어요. 다 백신하고 다. 그 외에는 다 음봉이에요. 모든 종목이 전부 다. 그래서 그나마 좀 신풍 쪽이나 요런 바이오 쪽 아니 저 유전자 치료제 쪽 뭐 그런 쪽으로는 마스크 쪽하고는 아직까지 지금 3단계로 지금 돌입했기 때문에 좀 기회는 있는데 한번 좀 요것도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차트적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깔끔하죠. 상승 추세 띄고 있고 여기도 매나 마찬가지고 이뻐요. 모양은 참 지금 이뻐졌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갭을 메꾸는 게 중요한 건데 참 북한에서 안 도와주네. 와 진짜 우리나라 이러다가 진짜 일본에서도 또 뭐라고 딴지 거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다 건드리네요. 동서남북.
아, 진짜 중간에 샌드백이네, 샌드백. 여기저기 다 그래 버리니까 주식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 진짜 추천주를 한다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추천 종목 할 때도 되게 좀 위험을 안고 한 거긴 한데, 와, 오늘 장에 추천 종목 진짜 힘드네요. 진짜 추천 종목 한다는 게. 일단은 추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에 대한 이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흐름이나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은 제가 봤을 때 장 초반에 오전장이나 좀 흔들리지 오후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늘 방송의 팩트는 이 3단계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3단계는 진짜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의 코로나에 힘들고 장마에 힘들고 이제 좀 괜찮나 싶었더니 또 3단계까지 해버리니 진짜 2022년은 진짜 잊을 수가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이러면은 주식장도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주식장의 가장 기본은 기업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게 주식으로 배당이 되고 이게 상장이 되는 건데 뿌리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날이네요. 오늘이 운 좋게 제가 뭐 마스크 예를 들어 50 레몬 이런 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고 어저께도 제가 신풍을 하게 된 게 차트나 뭐 수급적인 거나 봤을 때 되게 좋아서 신풍을 했는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게 항상 운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에비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도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생기니까 저 또한 매나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저기 파미셀을 좀 더 추매를 했어요. 요 파미셀을 조금 더 물을 탔는데 참 어쨌든 좀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관련주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흔들려 버리니까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같이 공동체니까 같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4% 정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쭉 하고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삼성전자 4% 빠진 거에 비하면은 SK바이오팜이 적게 빠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3% 아직 안 빠졌어요. 2%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좀 위기를 좀 헤쳐나가는 방법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주식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고 좀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 신용 부분이나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현금화 하는 거는 제가 아마 7월 말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계속 이제는 진짜 오늘 어저께도 또 했고 오늘도 또 어저께 만약에 해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하고 현금화 했으면 오늘 같은 것도 오늘 장을 좀 피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보유를 안 하고 많이 투자를 했었으면 손실이 되게 컸죠. 내일 장도 불안하니까. 보통 한번 물리면은 어제 오늘 물리면 5%씩 따지고 그냥 10% 이상은 그냥 밀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빠질 때는 5% 이상씩 빠지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신용 많은 종목들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주가를 세력들이 안 떨어뜨려도 신용 물량 털어야 되니까 자기네가 털어버려 갖고 그래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좀 준비 잘 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종목이나 좀 좋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